인공지능이 소설을 쓴다. 이게 진짜 문학이 될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문학평론가 노대원님의 분석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창작의 미래, 이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. 생각해보면 예술, 특히 창작이라는 건 인간만의 마지막 영역, 뭐랄까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졌잖아요. 그런데 과연 기계가 이 문턱을 정말 넘을 수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일단 글 쓰는 기계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. 자, 그 개념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이걸 생성문학이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막 학습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인간이 쓰는 언어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해서 진짜 그럴듯한 소설이나 시를 뚝딱 만들어내는 거죠. 여기서 딱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모방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모방이라는 단어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나옵니다. 그냥 흉내낸 거, 이걸 과연 우리가 창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? 어떠세요? 이 지점에서 아주 유명한 SF 작가죠. 테드 창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했어요. AI가 만든 건 뭐냐? 웹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의 흐릿한 JPG 파일 같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본이 가진 그 깊이나 번뜩이는 영감 같은 건 전혀 복사하지 못하고 그냥 퀄리티 떨어지게 압축만 해놓은 복사본에 불과하다. 정말 뼈 때리는 지적이죠.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. 그래서 책에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소개되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. 챗 GPT한테 직접 물어본 거예요. 야, 너 자신을 시로 한번 표현해봐.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? 자, 이게 바로 챗 GPT가 쓴 시입니다. 어떠세요? 와, 이거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? 뭔가 운율도 있는 것 같고 자기가 기계라는 걸 아는 듯한 그런 메타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어요. 근데요, 이 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. 핵심은 이겁니다. AI는 이 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쓴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냥 자기가 학습한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단어 다음엔 이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겠네? 이걸 그냥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좀 나열한 것뿐이에요. 어떤 의도나 감정 이런 건 전혀 없어요.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고 정교한 앵무새 딱 그 정도인 셈이죠. 자, 그럼 AI는 그냥 정교한 앵무새일 뿐일까요? 에이,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이제부터는 관점을 180도 확 바꿔볼게요. AI를 인간 창의성의 멋진 파트너로 보는 시각,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AI 얘기를 하면 결국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딱 나뉘는 것 같아요. 내 일자리를 빼앗을 무서운 대체제냐, 아니면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줄 든든한 협력자냐.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? 아까 그 흐릿한 JPG라는 비유 기억나시죠? 거기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반박이 바로 이겁니다. 상상력을 위한 지게차. 와, 이것도 비유가 멋지죠? 생각해보세요. 지게차가 있으면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 못 들 물건도 번쩍번쩍 들잖아요. 그것처럼 AI가 우리의 상상력, 그 창의적인 근육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한번 상상해보세요. 내가 무서워하면 이야기가 더 무섭게 바뀌는 공포소설. 아니면 내 인생 이야기를 AI가 멋진 회고록으로 써주는 거예요. 심지어 AI끼리 누가 더 시를 잘 쓰나 배틀을 붙는 대회까지. 와, 이런 걸 보면 AI가 문학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죠. 자, 그럼 이런 놀라운 기술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?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 AI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?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실 AI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? 뭐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처럼요. 인간이 만든 기계가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암울한 미래.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상상,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죠. 오랫동안 우리 상상력의 기본값 같은 거였어요.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가 정말 이런 어두운 것들 뿐일까요? 여기서 노대원 평론가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.
혹시 우리 너무 서구 중심의 헐리우드 영화 같은 미래에만 갇혀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?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대안은 이미 이렇게나 많고 다채로워요. 아프리카, 아시아, 폴리네시아.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자신들만의 역사와 철학을 녹여내서 완전히 다른 훨씬 희망적인 미래들을 그려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래로 가는 길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.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발명하는 거다. 기술은 그 발명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요. 자, 로봇이 소설을 쓰는 이 정말 놀라운 시대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, 어떤 미래를 직접 발명하고 싶으신가요?